공격 헬기는 같은 육상 병기에선 견줄자가 없는 지상전의 제왕이며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는 바로 미국의 아파치입니다. 세계 3, 4위의 전력을 보유했으며 중국과 아시아 최강을 두고 다투는 한국 육군도 동아시아 최대 보유국답게 36대의 아파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치의 위상에 크게 만족한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까지 48대를 추가 도입하며 장기적으로 총 100대의 아파치를 운용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추가 도입을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아파치의 개발사인 보잉에선 무려 부품까지 국내에서 제작해 조립하는 라이센스 생산을 제한했는데요. 심지어 만약 한국이 정말로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하게 된다면 보잉에서 부품과 생산 라인, 기술 이전까지 모든 것을 넘겨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신형 공격 헬기 사업을 진행해 더 이상 아파치를 도입하지 않으며 보잉도 이 사업에 참가하면서 이제는 아파치의 미련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선 한국의 아파치 대량 도입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만약 한국이 세계 최대의 아파치 보유국으로 등극한다면 한반도를 장악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치 국내 생산 확정에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치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이유는 육군의 핵심이자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의 사신으로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치를 전설적인 전차 킬러로 만들어준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현존 최강의 전차들인 미국의 M1A2와 독일의 레오파드 2A7, 한국의 K2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의 전차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한번 추격할 때마다 16대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 킬러 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017년 한국 육군이 36대의 아파치를 도입한 것은 북한군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며 중국 육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경제가 파탄났으며 한국군과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졌음에도 북한 육군이 수십만 명의 보병과 대규모 기갑 전력에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재파식 전술 때문인데요. 유사시 북한은 최후의 발악으로 있는 대로 끌어모은 4000대의 전차를 필두로 기갑 사단을 편성해 어떻게든 휴전선을 돌파한 뒤 속전속결로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의 돌파구를 확보합니다. 이후 한국군이 재정비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점령하여 중국과 함께 미국에 협상하거나 적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 북한의 유일한 전력인 재파식 전술인데요. 그러나 한국이 코웃음치며 전차킬러인 아파치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재파식 전술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파치는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으며 가장 좀 보태 한 대 한 대가 세계 최강의 전차 K2 수십 대의 가치를 보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100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동아시아의 전력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점령하려 했던 중국의 계획은 완전히 박살났는데요. 만약 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북한의 생존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개입하며 모든 전력을 투입해 북한 영토를 사수하거나 더 나아가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전에서 해군과 공군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병과지만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육군입니다. 중국 육군은 세계 3, 4위의 전력을 보유했지만 기술력과 무기의 성능에선 독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육군은 아직도 빈약한 성능을 물량으로 메꾸는 인해 전술이 주요 전략입니다. 유사시 중국은 6000대 가량의 전차와 장갑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군단을 편성해 북한 영토에서 한국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증원이 오기 전에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전략은 북한군의 재파식 전술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육군이 최소 100대 이상의 아파치를 보유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 전략은 자살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놀랍게도 아파치는 무려 16발의 헬파이어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100대가 한번 출격할 때마다 무려 중국 기갑 전력의 26%인 1600대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중국의 기계화 군단이 아파치 군단에게 일방적으로 쓸려나가며 간신히 진격해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아시아 최강 제7기동 군단과 마주치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사인 보잉의 제안대로 한국이 아파치의 생산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무려 수백 대의 아파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은커녕 아시아 최강의 육군과 동북아의 패권을
한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는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심장인 한국을 집어삼킬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40년 전만 해도 총환자로 생산하지 못했던 한국은 현재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섰으며 이제는 직접 아파치를 생산하게 되면서 진정한 자주 국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